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오늘은 일부 공용 부분 관리와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변경에 대했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14조에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일부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하나에 건물 요 밑에 또 뭐가 있다고 그때 있었죠. 요 밑에 주차장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경우, 별도로 있고, 또 다른 건물에 또 다른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에 또 여기도 별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차가 별도로 있는, 그러니까 주차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은 일부 공용 관리인데 반해서 건물동은 몇 개 있더라도 있죠. 여기에 있는 주차시설이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일부 공용 부분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전체 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규약으로 여러분들 별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규약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축물 대장과 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를 일부 공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계속 봅시다. 제14조에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자, 규약으로서 정한 사항이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는 거죠. 집회 결의에서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요 말은 전체 공용 부분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를 해야 되고, 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명확한 사항에서는 일부 공용 관리단 에 있는 구분 소유자 집회 결의로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용 부분의 지금 변경입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변경입니다. 변경. 용도 변경 생각합시다. 변경 나오면 용도 변경 생각하세요. 다시 변경이 나오면 용도 변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복도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 화장실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용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 의결권은 2분의 1 이상으로도 가능한데요. 개량을 위한 거, 그러니까 개량은 뭐죠? 변경이 아니죠. 복도는 복도 그대로고, 복도를 좀 더 있죠. 타일이 깨졌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타일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아니고 개량하는 거죠. 좀 좋게 만드는 거죠. 다시 그 좋은 타일로 다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개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량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법이죠. 여러분들은 관광진흥법에 이렇게 그 사항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과 관련은 없는 사항이죠. 관광진흥 호텔을 말하는 게 진짜 이거 지금 4성급 호텔 그렇게 되는 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암목에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있죠. 과반 동의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사의 권리에 자, 여기 이 또 변경 부분이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요때는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3분의 2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구분 소유자 승낙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자, 볼까요? 계속. 자, 제 14조의 경우에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 집회를 거쳐야 되죠. 이렇게 가는 거죠. 참고적으로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5조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항입니다. 15조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조항인데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그 분양자라든지 관리단에서 특정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점용권을 이렇게 설정해서 임대나 분양했을 때 공용 부분은 변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구분 소유자 특별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구분 소유자 청약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판례를 볼까요? 집합 건물의 특정 부분이 휴게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휴게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공용 부분이겠죠.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업 주체 즉 분양자가 그 휴게실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분양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군가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용 기간은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휴게실에 대한 점용권을 분양한 행위는 공용 부분의 이용이라든지 개량 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물리적 변화를 강하여 그 형상 효력을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된다라고 하는 점용.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양사라든지 그 관리단에서 여러분들 관리단에 있는 관리나 관리위원들께서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 공용이니까 누군가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이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처럼 집합 건물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해서 다수결의 결의를 규정하면서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의 개별적인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 소유자라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해서 그 구분 소유자 다른 구분 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 비용 등을 구분 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 부분의 변경 모든 구분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은 바뀌었다 했죠. 지금은 변경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인데 특정한 구분 소유자한테 해를 끼칠 땐 그 구분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